자기계발은 나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오늘 아침 동네 공원을 산책하다가 가슴 뭉클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70을 넘어 보이는 한 할아버지가 벤치에 앉아 빨간 펜을 들고 무언가를 열심히 적고 계셨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작은 수첩에 빼곡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할 일, 이번 주 목표, 이번 달 계획이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잠시 멈춰서서 그 모습을 보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할아버지는 누구를 위해 저렇게 계획을 세우고 계실까? 70이 넘은 나이에도 스스로와 약속을 지키며 사시는 걸까 하는 경외감이 밀려왔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기계발은 나이와 상관없이 나 자신을 존중하는 방식이며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나 사이에 맺는 신성한 약속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 중년 세대는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젊었을 때는 부모님을 위해, 결혼하고 나서는 배우자를 위해, 아이가 태어나면 자녀를 위해, 그렇게 수십 년을 타인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꿈은 뒤로 미루고 하고 싶은 것은 참고 배우고 싶은 것은 포기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50을 넘기고 60에 접어들면서 문득 깨닫습니다. 정작 나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나와의 약속은 한 번도 지킨 적이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제 고등학교 동창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 친구는 55세까지 전형적인 중년의 삶을 살았습니다. 회사 다니고 가정 돌보고 자녀 뒷바라지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특별히 불행하지도 행복하지도 않은 그저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해내는 평범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사는가? 내 인생에서 나 자신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의문이 밀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날 밤 친구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20대 때 쓰던 일기장을 꺼내 읽어보니 그때의 자신은 꿈도 많고 열정도 넘쳤습니다. 작가가 되고 싶었고 세계 여행을 하고 싶었으며 악기를 배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들은 하나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현실의 벽 앞에서 하나씩 포기했고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55세가 된 것입니다. 그날 친구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라도 나 자신과 약속하자고, 매일 조금씩이라도 나를 위한 시간을 갖자고, 죽기 전에 하나라도 이루자고 말입니다. 다음 날부터 친구는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30분 일찍 일어나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문장도 제대로 쓰지 못했지만 매일 조금씩 썼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한 페이지를 쓸 수 있게 되었고, 석 달이 지나자 짧은 에세이를 완성했으며 1년이 지나자 작은 책 한 권 분량의 글을 모았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친구의 표정이었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피곤해 보였는데 이제는 눈빛이 살아있었습니다. 무언가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친구는 말합니다. 매일 아침 나 자신과의 약속을 지킨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삶이 의미 있어졌다고 말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중요한 진실이 드러납니다. 자기계발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단한 목표를 세우고 엄청난 성취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매일 나 자신과 작은 약속을 하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책 10페이지를 읽겠다는 약속, 오늘 30분 걷겠다는 약속, 오늘 단어 5개를 외우겠다는 약속, 이런 작은 약속들이 쌓여서 결국 나를 성장시킵니다. 목동에 사는 제 친구 부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남편은 60세에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35년을 회사 생활만 하다가 갑자기 시간이 생기니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처음 석 달은 그냥 쉬었습니다. 늦잠도 자고 텔레비전도 보고 친구들도 만났습니다. 하지만 점점 공허해졌습니다. 매일이 똑같았고 아무 의미도 없으며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때 아내가 제안했습니다. 뭐라도 배워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평생 하고 싶었던 것을 해보라고 말입니다. 남편은 한참을 고민하다 기타를 배우기로 했습니다. 젊었을 때 록밴드를 하고 싶었지만 부모님 반대로 포기했던 꿈이었습니다. 60이라는 나이에 처음 기타를 잡으니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손가락은 뻣뻣했고 코드를 잡는 것도 힘들었으며 음을 맞추는 것은 더욱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매일 1시간씩 연습했습니다. 스스로와 약속한 것입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몸이 아파도 1시간은 기타를 잡았습니다. 처음 석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실력은 늘지 않고 손가락만 아프고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나 자신과의 약속이라는 생각에 계속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간단한 곡을 연주할 수 있게 되었고 1년이 지나자 제법 그럴듯한 실력이 되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남편은 동네 문화센터에서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소규모 밴드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말합니다. 60에 시작한 것이 늦지 않았다고, 매일 나 자신과의 약속을 지킨 결과라고 말입니다. 두 번째 진실은 자기계발이 자존감을 높인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점점 자신감을 잃습니다.
은퇴하면서 사회적 지위를 잃고 자녀가 독립하면서 부모 역할도 끝나며 건강이 나빠지면서 능력도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무가치한 존재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자기 개발을 하면 달라집니다. 매일 나 자신과 작은 약속을 하고 그것을 지키면서 스스로를 존중하게 되고 조금씩 성장하는 자신을 보면서 자신감이 생기며 무언가를 이루면서 자존감이 회복됩니다. 강남에 사는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분은 70세에 남편을 여의셨습니다. 50년을 함께 살던 남편이 떠나고 나니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삶의 의미를 잃었고 매일이 고통이었으며 왜 사는지 모르겠더라고 합니다. 우울증까지 왔고 약을 먹어도 낫지 않았으며 자녀들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엄마에게 작은 화분을 선물했습니다. 식물이라도 키우면서 마음을 달래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관심도 없었지만 그래도 물은 줘야 할 것 같아서 매일 물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할머니와 자신과의 첫 번째 약속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식물에 물을 주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식물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 할머니도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물을 주고 잎을 닦아주고 새싹이 나는 것을 보며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러다 화분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다섯이 되어 이제는 베란다 가득 식물을 키우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할머니가 다시 살아났다는 점입니다. 우울증이 나아졌고 표정이 밝아졌으며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이 즐거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식물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을 줘야 하고 돌보아야 하고 사랑해줘야 할 존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말씀하십니다. 식물을 돌보는 것이 곧 나 자신을 돌보는 것이었다고, 매일 나와의 약속을 지키면서 다시 살아날 수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진실은 자기 개발이 관계를 개선한다는 점입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입니다. 자기 개발을 하면서 나 자신이 행복해지면 그 행복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집니다. 우울하고 무기력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주변도 우울해지지만 활기차고 긍정적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주변도 밝아집니다. 분당에 사는 한 할아버지는 68세에 영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손주들이 영어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자신도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매일 아침 1시간씩 영어 공부를 했습니다. 단어를 외우고 문법을 공부하고 듣기 연습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왜 그 나이에 영어를 배우느냐고, 어디에 쓰려고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나 자신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남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할아버지는 손주들과 간단한 영어 대화를 나눕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손주들은 할아버지를 존경하게 되었고 할아버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며 관계가 훨씬 가까워졌습니다. 할아버지는 말씀하십니다. 영어를 배운 것도 좋지만 더 좋은 것은 손주들과의 관계가 깊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 진실은 자기 개발이 건강을 지킨다는 점입니다. 육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도 지킵니다. 무언가를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뇌가 활성화되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면서 삶의 의미를 찾으며 작은 성취를 경험하면서 행복감을 느낍니다. 이 모든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용인에 사는 한 할머니는 75세에 서예를 시작했습니다. 손주 돌잔치에 축하 글씨를 직접 써주고 싶다는 목표가 생긴 것입니다. 매일 30분씩 연습했습니다. 붓을 잡고 먹을 갈고 글씨를 썼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떨려서 제대로 쓰지 못했지만 매일 하다 보니 점점 나아졌습니다. 놀라운 것은 서예를 하면서 손떨림이 줄어든 것입니다. 의사도 신기해했습니다. 보통 나이가 들면 손떨림이 심해지는데 오히려 좋아진 것입니다. 또한 집중력도 좋아졌고 기억력도 개선되었으며 무엇보다 마음이 평화로워졌습니다. 할머니는 말씀하십니다. 서예가 약보다 낫다고, 매일 나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면서 건강까지 찾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섯 번째 진실은 자기 개발은 끝이 없다는 점입니다. 죽는 순간까지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중요한 것은 배우려는 마음가짐입니다. 80세에도 90세에도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으며 나 자신과 약속을 맺을 수 있습니다. 화성에 사는 한 할아버지는 80이 넘었는데도 매일 새로운 것을 배웁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사용법을 익히고 계십니다. 손주가 보내준 영상을 보고 싶어서 유튜브를 배우고 가족들과 소통하고 싶어서 카카오톡을 배우고 뉴스를 보고 싶어서 인터넷을 배웁니다. 매일 조금씩 천천히 포기하지 않고 배웁니다. 주변 사람들은 놀랍니다. 80이 넘은 나이에도 새로운 것을 배우는 열정이 대단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담담하게 말씀하십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배우는 것은 즐겁다고, 매일 나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삶의 의미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나 자신과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그 약속을 지켰습니까? 아니면 또 미뤘습니까? 자기 개발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나와의 신뢰를 쌓는 것입니다.
매일 작은 약속을 하고 그것을 지킬 때 나는 나 자신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십시오. 작은 약속부터 시작하십시오. 매일 책 10페이지 읽기, 매일 10분 걷기, 매일 감사일기 한 줄 쓰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과 약속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쌓이면 1년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기 개발은 나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나를 사랑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나 자신과 약속을 맺고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나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며 더욱 성장하는 삶을 사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